이제 대통령 요리사가 음식을 네. 이렇게 필드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는 외식인을 위한 푸드 비즈니스 전문 영상 매거진 아스타TV 주기자의 최고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외식 산업의 변화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래서 더 쉽지 않은 창업과 경영,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아리송하시죠? 3,000명 이상의 취재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외식업 전문 주기자가 나섰습니다. 생생한 현장 인터뷰, 기획기사, 뉴스 분석 등의 콘텐츠를 통해 실패는 줄이고 기본은 탄탄하게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는 외식 경영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여러분, 외식업은 현장의 소리가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주기자의 최고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천상현 대표님을 뵙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대표님과 저는 구면이어가지고 네, 일전엔 그 오프라인 매체를 그렇죠. 통해서 네.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한, 대표님, 네.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때가 2019년이었거든요. 2년이 넘었네. 네. 네, 그 사이에 반가워요. 그 어떤 뭐 근황이 좀 요즘 어떻게 되시나요? 그랑은 그 이후에 뭐 제주도 잠깐 내려갔다 올라와서 다시 네. 뭐 옛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네. 강원도 짬뽕 쪽에서 네. 일 하다가 이제 여기 양재동으로 넘어온 지는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 광화문이랑 양재동이랑 두 네, 군데 두 지금 군데를 하고 계시는.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뉴퀴즈라는 네, 그 프로그램 네. 섭외가 와서 네. 저희한테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네. 많이 좀 알려지게 됐어요, 사실은. 네. 많이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아, 그게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네, 하는 맞아요. 그 프로그램이죠. 조세호와. 네. 네. 근데 의외로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좀 인지도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많이 좋고 하여튼 잘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그리고 저는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도 뵀어요. 네, 최고 요리 비결도 이제 네. 또 9월 30일 날 촬영이 또 잡혀 있어요. 아, 또 이제 다른 네. 주제로. 네. 예, 지금 요즘 그 활발하게 이제 방송 활동도 하시고 네. 아주 저도 좋습니다. 그 TV에서 뵈면 되게 반갑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방송은 그렇게 막 자주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 네. 그런 방송만 이렇게 하고 싶고 가끔씩 이렇게 주효진 유튜버님처럼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게 좋지 방송 나가면 부담돼요. 그래도 부담되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그 구독자들 분께서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 이 천상현 대표님을 왜 그렇게 방송에서 그 요리 연구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모셔가려고 할까?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을까? 네.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우리 천상현 대표님의 이력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네, 그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곳이겠죠? 네. 청와대. 네. 네,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었어요. 네. 원래 전공은 토목인데 저희도 우연찮게 신라 호텔에 있다가 31살에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한 그래서 20년, 이제 3년 정도 되네요. 나온 지. 네. 20년 4개월 있다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그냥 방송이나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청와대 그 속 내막이 궁금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섭외나 이런 게 많이 오긴 와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저희가 몸담았던 곳이고 또 이게 비밀 유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이 이제 생명인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네.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뵀을 때 최연소 입사 그리고 네. 최장 근무 네. 맞죠? 맞아요. 네. 최연소, 네. 최장, 네. 최초. 최초. 최초는 네. 최초는 이제 그 전에는 그 중국 요리를 했던 친구들이 없었어요. 아, 청와대에 그럼 중식 셰프님이 네, 안 계셨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네, 아예 없었고 그래서 이제 DJ 대통령께서
중식을 좋아하시다 보니 네.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캐터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음식 먹는 것보다는 한 명은 언제 어느 때 뭐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중식 요리사를 뽑으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31살에 네. 최연소로 신혼주에 2달 하고 최초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장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로서 나와 있는 친구는 한 10년 정도가 가장 길어요. 근데 저는 20년 4개월을 했기 때문에 최장. 네. 그리고 이제 최연소. 원래 보통 그 청와대 요리사라고 하면 호텔에서 한 부주방장급 정도 네네. 되는 친구들 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그 나이대가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가 돼요. 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이고 그렇죠. 경험이 10년 이상은 쌓이고 호텔에서 해야지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청와대에서 있는. 뭐 행사나 이렇게 네.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밤. 네, 그래서 총 그 5명의 그 대통령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렇죠. 네, 참 그 저희로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좀 상상하기도 좀 힘든 그런 그 네. 근무 환경이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어느 분이 괜찮았냐 아니면은 뭐 보통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5년마다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네, 받아요. 네. 근데 사실은 5년마다 저 들어갈 때만 해도 5년마다 바뀌었던 거고요. 저 역시도 한 5년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신라 호텔로 원대 복귀 조건이었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 좋게 저만 이렇게 계속 주방 쪽에서는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면 인수인계 차원에서 네. 한 사람 정도는 또 그 조직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네. 새로 들어온 친구들을 또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 계중에 있는 사람은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제가 보수면은 뭐 잘못하면 저도 요거도 먹고 보수. 근데 저는 이제 진보 세 분, 보수 2분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개의치를 않아요. 어차피 한 분 한 분은 한 번 DJ부터 문재인 대통령 한 분 한 분은 저한테는 다 제가 모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음식을 해주는 네. 요리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과 뭐 명예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2019년에 뵀을 때 그렇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네. 그 VIP 모실 때 제가 어떤 생각으로 임하시냐 여쭤봤을 때 대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워낙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음식에 대해서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네.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막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음식이 어떻게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음식이 기존에 맛있던 음식도 입이 깔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 그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그분이 좋아하시게끔 네.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가 또 모시는 것도 하나의 임무고 그 먹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그렇게 그 좀 긴장은 되지만 그 어떤 요리사로서는 근무 환경이 좋고 이제 남들도 다 부러울 만한 그런 직장인데 청와대를 이제 나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네. 후임이 이제 정권이 저희는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더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마치면서 이제는 좀 오래 있었고 이제는 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나가서 식당을 해서 일반 보통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음식을 좀 해줘봐야겠다 로드샵을 한번 하고는 싶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기회가 여의치 않다 보니 좀 문재인 정부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만족을 해요. 손님들 만나 뵙고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요. 네.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근데 대통령이 먹는 음식이나 제가 하는 음식이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단지 좀 네. 검증된 음식으로 한다는 것 뿐이지. 구독과 좋아요. 자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이 천상과 광화문 짬뽕을 통해서 네. 그 대중 음식, 그러니까 대중과의 접점을 점점 늘려가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VIP를 위한 음식과 네. 이 대중을 위한 음식, 아, 이건 또 어떤 그 염두에 두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요리사가 음식을 네. 이렇게 필드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람들 기대를 많이 하고 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도 되기도 해요. 그 대신 자기가 내가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내가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절대 음식은 저거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손님들은. 그리고 한편은 부담도 많이 돼요. 왜? 대통령 요리사는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먹는 음식 뭐지?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네. 거고 대신 최대한 좀 깨끗한 음식 그리고 좋은 식재료를 써서 일반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싶은 마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대중 음식을 만드는 게 일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도 지금 문득 어렵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VIP를 위한 음식은 그분의 식성, 그분의 취향, 그런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하면 되는데, 이 대중은 사실 10인 10색,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VIP를 모신다는 거는, 자, 오늘 된장찌개를 모셨는데 맛있다고 했어요. 네. 근데 또 음식이라는 건 돌잖아요. 네. 일주일 후에 된장찌개를 모셨는데 그 똑같은 맛을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왜? 대통령님의 기분에 따라서 뭐 정치적으로 네. 무슨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중들은 물론 좀 전에 말씀했듯이 10사람 중에 다 틀려요. 근데 그 중간 정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평균점. 그렇죠. 왜냐하면 1부터 10이 있으면은 네. 4, 6의 그 사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짜게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7로 가면은 싱겁게 먹는 사람도 못 오는 거고, 요 4, 6, 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대중이 생각하기에 저분은 이제 그 청와대에 계시다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더 편해지셨겠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트렌드라든지 더 그런 무서워요. 것도 일반 시민들이 네. 더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통령님은 네. 그냥 몇 번 모시다 보면 그 스타일하고 네. 그 간이나 이런 게 이제 저희한테 인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 고객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어디 누구 셰프다 인지도에 따라서 보면은 기대를 많이 하고 와요. 생각보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유명세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그렇게 와서 일반의 그냥 일반 요리사가 했으면 먹을만 하는 게 먹는데 우리 영화도 그렇잖아요. 네. 영화도 누가 친구가 봤는데 네. 야, 너무 재밌어. 기대를 많이 하고 하면 재밌는 영화라도 반감하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막 신경 쓰이고 그래서 개개인 손님마다 사실은 음식 나갈 때마다 좀 되게 좀 나름대로의 부담스러워요, 사실. 자, 오늘 만나본 천상현 대표는 아주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요리사였다라는 점이죠. 청와대의 최초 중식 셰프로 최연소 입사해 최장기간 근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대통령의 요리사가 세상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좀 더 폭넓은 대중을 위한 요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여러 수장들을 오랜 기간 서포트하면서 갈고 닦은 이제 아주 수준 높은 레시피겠죠. 거기다가 이제 몸에 밴 외식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무려서 조금 더 많은 이들에게 이제 자신의 맛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언제 청와대 셰프님의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구현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경영자나 오너 셰프 입장에서도 이런 천상현 대표의 그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명예나 조금 더 이렇게 커리어를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그 외식인 본연의 입장이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맛을 내 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외식인 본연의 자세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천상현 대표 따져보면 인터뷰 1탄이에요. 네.
다음 편에서는 그 천상현 대표가 말하는 중식 창업과 경영 철학 등 조금 더 심도 있고 재미난 얘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대중적인 음식을 좀 해보고 싶었던 그 생각이 있었다 말씀해 네.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나와서 그 대중식당의 첫 스타트로 짬뽕집을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나와서 네. 사실 요리집을 하고 싶었어요. 요리집이요? 요리집을 하고 싶었는데 나와서 이제 알아보니